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다음 달 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일단은 체면을 구겼는데 이에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무수단 실험에 성공했다면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5차 핵실험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김정은이가 3월 15일 날 빠른 시간 내에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 것을 지시를 했고 또 하나는 핵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라고 이제 두 가지 지시를 했는데 네.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듯이 300mm 방사포, 그다음에 KN-06라 해가지고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스커드 ER 사거리 500km짜리, 그다음에 사거리 800km 나갔던 노동 미사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미사일을 쐈고 물론 무수단도 그 일원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라는 것은 지시를 쭉 이행하고 있고 또 하나 지시. 그러니까 핵폭발 실험을 하라는 것 이것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김정은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지시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초에 7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당대회가 있는데 이때는 지난 6차 당대 이후에 36년 동안의 북한의 경제 실적을 전부 다 총화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세울 게 거의 없고 36년 전보다 못해졌습니다. 뭐 석탄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적어졌고 인민의 생활도 더 피폐해졌기 때문에 뭔가 자기 그 권력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좀 특출난 걸 보여주기 때문에 5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감행을 한다면 당대회 이전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대 이후에 하면은 그 당대회 때 네. 김정은이가 그 좀 큰 소리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당연히 이제 당대회 전에 하게 되겠는데 현재 그 핵실험 시기는 우리 뭐 군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언제라도 핵실험할 수 있는 만큼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이 아주 그 준비가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부가 개미집처럼 굴들을 아주 이렇게 다층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어디다가 현재 핵탄두를 갖다가 넣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네네. 현재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리수용 외무상이 이제 미국에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하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 문제도 고려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4월 25일 날이 그 북한의 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아침에 무수단 미사일을 쐈듯이 4월 25일 날 아침에 그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네. 않으면 4월 25일부터 5월 초까지 당대회 전까지 그 기간 중에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말이죠. 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다르죠. 네. 다른 게 이번에는 핵탄두에다가 실어 있는 탄두 모형의 탄두에 실어가지고 폭발 실험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그 한미 당국에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 기폭 장치는 가지고 실험을 지금까지 했지만은 핵탄두에는 못 실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김정은이가 KN-08 그 잠진 미사일 기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현지 지도를 하는데 뒤에 희미하게 미사일 설계도가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미사일 설계도가 보니 빼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그 배터리하고 전자장치가 있고 그 뒷부분에 뭡니까 핵기폭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탄두 모양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완성된 탄두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 실험을 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4차 핵실험을 진행을 한 지 지금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네. 위력을 봤을 때는 뭔가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위력 부분은 북한은 나라가 좁습니다. 좁아서 현재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 메가톤급의 그 폭발력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기권 밖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능력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수소폭탄 실험을 못하고 지난 4차 실험처럼
증폭 핵분열탄 정도로 실험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 그 핵폭발력을 쭉 보면은 1차 때는 한 1KT 정도 됐습니다. 1000톤 정도의 그 TNT를 폭발시키는 시험을 1KT 했고, 2차 때는 한 4KT 안팎이었고, 근데 3차 때는 한 5.8KT 정도 됐고, 4차 때가 6.1KT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만은 북한의 현재 그 지리적인 협소함 때문에 네. 더 강력한 폭발력은 이루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핵탄두의 그 중수소나 프루토늄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서 이것이 일반 핵폭탄이 아니고 이게 증폭 핵분열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완성된 탄두를 그 터널 끝에 갖다 놓은 다음에 바깥에 타이머를 장치를 해서 타이머를 사람이 손가락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간 장치를 하는 것을 다 그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터널 대묘기를 하고 폭발을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핵탄두에다가 핵폭탄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록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지, 또 특히 북중 관계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북중 관계는 김정은이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1월 6일 날 핵실험 이후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지난 3월 31일 날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왕이 외교부장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가 각 행정기관에 그리고 지방 정부에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지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북한이 현재 중국의 그 경제 동참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상태에 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지난번에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자원 수출을 계속 허용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뺀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제재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현재 그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무역 전체를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행정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할지가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강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중국 자체도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북 삼성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아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앞으로는 다른 외부 세계하고 거래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다시 5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의 파멸을 네.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건 사실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풍계리에서 이렇게 차량들이 많아지고 인력이 늘어나는 게 보여주기식 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4차 핵실험 때는 우리가 사전에 예보를 못해서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핵실험이 바로 내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예보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차량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의 움직임, 그다음에 터널 내로 핵실험 계측 장비들이 들어간 걸 전부 다 일부러 현재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측을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5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생각을 위협함으로써 이것을 협상 수단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하려는 자기네 정책 목적을 현재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리수영 외무상이 또 뉴욕을 방문을 합니다. 이 북한의 의도,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난 4월 3일 날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뭐 시대착오적이고 자멸을 앞당기는 자살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 또 반대로 그 담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방적 제재보다는 안정 유지가 급선무다. 그리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3일 날. 이런 거 봐서는 북한이 현재 유엔 제재가 강력하게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할 의사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재 핵 보유국이라는 그 위상을 인정을 받아야만 나름대로 정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힘들어서 현재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 핵무기를 활용해서 또는 핵무기의 그 동결 정도만 가지고 핵을 뭐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두수를 더 이상 안 늘린다는 그런 뭐 동결만 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주총이 미국에 간 것은 명시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북한 쪽도 그렇고 쌍방 간에 접촉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애나 리치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켈리 장관하고 리총 외상하고 이렇게 접촉할 계획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북한 쪽에서도 주 유엔 미국 대표부에서는 자기들도 현 시점에서 미국하고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액면대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석 달 전에 1월 6일 날 핵실험 직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미국이 응했습니다. 다만 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가 전제되면 평화협정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어찌했든 간에 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가 오갔다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약간의 이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 그러면 미국도 구태여 협상을 이렇게 거부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일단 비핵화 소리를 전혀 안 하려고 그러죠. 더군다나 7차 당대회가 걸리면은 그 당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최대 업적이 핵무기 만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와서 만약에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이렇게 물러선다라면 이 3대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또 당대 자체가 초라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도 좀 가세를 했습니다. 뭐 터무니없다, 불합리하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네. 북한의 핵무기가 별 쓸모가 없어집니다. 일단 공포의 균형에 갔기 때문에 서로 뭐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시작했던 것은 6.25 직후입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가져야 된다면서 60년대부터 더부나 핵연구소에 소련에다가 많이 과학자들 보내가지고 3,000명 이상을 이제 과학자를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는 바람에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90년대 중반에 고난 행군을 겪었죠. 그래서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6년도 1차 핵실험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유엔 제재를 받아가지고 북한 전 국민이 북한의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발언이나 무장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서 경제적으로 변혁을 누리는 데다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쓸 자리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정은 체제 자체에 존재할 그 정당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불합리한 것은 왜 자기들만 제재를 하고 한국과 일본 측에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5차 핵실험 가능성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